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기껏 차지했던 만주를 러시아에 의해 도로 내놓는 것을 본 고종은 러시아 세력을 등에 업고 정국을 주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에서 물러날 일본이었다면 애초에 청일전쟁을 일으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조선에 대한 러시아의 개입이 본격화할 무렵, 간밤에 낭인과 조선군으로 가장한 일본인들이 중전 민씨의 침소인 오코루에 난입합니다. 이른바 을미사변입니다. 러시아와 손잡은 고종에게 처음 일어난 일은 왕비의 참혹한 피살이었습니다. 온갖 평지풍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던 중전 민씨는 치밀하게 준비된 일본의 칼을 끝내 피하지 못했습니다. 고종이 생명의 위협을 느낀 것은 당연합니다. 그는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좀 더 적극적으로 반전을 도모합니다. 중전 민씨가 살해된 지 석 달 후, 간밤에 가마 2대가 경복궁을 빠져나옵니다. 가마에 탄 사람은 뜻밖에도 고종이었습니다. 일본으로부터의 신변 위협을 피해 거처를 아예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긴 것입니다. 이른바 아관파천입니다. 아관파천 이후 고종은 열강들에게 선물 보따리를 안겨줍니다. 한반도의 이권을 나눠준 것이죠. 철도는 경인선은 미국에, 경의선은 프랑스에, 경부선과 경원선은 일본에 넘어갑니다. 울창했던 조선의 숲은 주로 러시아가 차지합니다. 광산과 전기도 미국을 중심으로 여러 나라가 나눠갔습니다. 조선 전역에 걸쳐 열강으로의 이권 양도가 극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고종 나름의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권 침탈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서양이 강하게 요구한 것도 있지만은 물론 그 요구와 덧붙여서 우리는 미국에게도 주고 영국에도 주고 이렇게 이제 해서 일정하게 어쨌든 세력 균형을 이루어야만이 나라의 나름대로의 자주권을 보존할 수 있겠다. 이런 거하고 결합이 돼 있어요. 세력 균형을 잘 이루었으면 되는데 그 세력 균형의 가장 궁극적인 형태는 나라가 중립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중립국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 열강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혼자 힘만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권 양녀로 통한 세력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그걸 유지할 만한 힘을 갖지 않는 가운데에 그 이권이라고 하는 것만 통해서 자꾸 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성공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권 침탈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고종의 아관파천이 가져온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당시 러시아 공사관이 있던 이곳 정동 일대에 집중된 국제사회의 싸늘한 시선이었습니다. 러시아에 의지해서 왕의 전제 권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이 자력으로 근대 국가 건설을 추진함으로써 자신의 독립을 지켜낼 자립적인 능력을 가지기 어려운, 그래서 결국은 어떤 세력의 식민지 내지는 보호령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라고 믿게 되는 거죠. 러시아 공사관으로 떠난 지 1년 후 고종은 경복궁이 아닌 경운궁으로 돌아옵니다.
외국 공사관이 밀집한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서 세계 열강을 등에 업고 국가와 개인 신변의 위기를 벗어나 보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황제의 자리에 오릅니다. 내정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고 여러 열강과의 관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시대의 운명은 고종과 대한제국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1904년 2월) 일본이 러시아를 기습함으로써 러일 전쟁의 막이 오릅니다. 한반도와 만주를 둘러싸고 지난 10여 년간 대치했던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은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남하를 막고자 했던 세계 최강국 영국과 미국은 개전부터 종전까지 일본을 전폭적으로 지원합니다. 일본을 앞세워서 영국 그리고 이제 미국이 뒤에서 측면에서 지원을 하고 러시아하고 대결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러일 전쟁을 그 전쟁 자체를 대리 전쟁이라고 많이 불러요. 일본의 자체적으로 전쟁을 치를 만한 재정적인 게 안 되니까 영국이나 특히 이제 영국 같은 데에서 일본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이제 자금 조달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해서 이제 전쟁을 치르고 전쟁이 끝나는 것도 결국 전쟁을 할 수 없는 이제 그 다 소진해서 안 되니까 흔히 이제 미국이 나서서 두 나라를 어쨌든 강화시키는 거죠. 러일 전쟁이 이렇게 일본의 승리로 끝나자 이제 한반도에서 일본에 맞설 세력은 없었습니다. 대한제국의 운명은 꺼져가는 등불과 같았습니다. 이렇게 절박한 상황이 닥치자 고종은 또 다른 강대국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주목한 나라는 1882년 조선과 수교를 맺은 첫 서방국가 미국이었습니다. 고종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지식인들도 위기에 처한 조선을 구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가장 이상적인 국가였습니다. 당시의 신문들을 보면 미국에 대한 한국인들의 믿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러일 전쟁 이후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고종이 선택한 전략 중 하나는 한반도에서 일본을 몰아내달라고 미국 정부에게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말입니다. 고종이 접근했던 미국인 중에는 한국에서 20여 년간 영어 교사로 근무하던 친한파 미국인 호머 헐버트가 있었습니다. 고종이 그에게 한 부탁은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친서를 전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헐버트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로 향했습니다. 과연 고종의 뜻은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잘 전달되었을까요? 그런데 워싱턴의 헐버트보다 먼저 도착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들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서울에 있는 미 공사관에서 보낸 급전이었습니다. 헐버트는 한국 정부에 지나치게 편향된 인물이니 그의 말을 믿지 말라는 경고였죠. 그런데 먼저 도착한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What's referred to here is a meeting between Prime Minister Katsura of Japan and Secretary of War Taft of the United States, who meet, I think, sometime in the summer of 1905. And they have a conversation, and basically the conversation is
The Americans want to be reassured that the Japanese are not interested in expanding into the Philippines as well as into Korea. And the Japanese wanted to be reassured that the Americans would not bother them in Korea. 고종은 자신이 의존하던 러시아가 전쟁에서 패배하자 미국에 본격적으로 매달리기 시작하죠. 그러나 때는 이미 너무나 늦어 있었습니다. 당시 주 한 미국 공사였던 호러스 알렌은 러일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인 1904년 1월 4일 미 국무장관에게 보낸 전문에서 한국의 주인은 개화된 인종인 일본이 한국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 외교 라인에 한국에 대한 생각은 고종이 기대한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죠. 가스라 태프트 조약이 체결된 지 일주일이 지나서야 워싱턴에 도착한 헐버트는 미 국무부 장관을 만납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대답은 단호한 거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17일 을사늑약으로 외교권마저 박탈당한 고종은 미 국무부에 다시 한번 을사늑약의 불법성을 호소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미 정부의 대답은 신속한 공사관 폐쇄와 외교관계의 단절이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노력에 실패한 고종과 대한제국에겐 과연 어떤 대안이 남아있었을까요? 수많은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고종의 전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1907년 고종은 마지막 승부수를 띄웁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평화회의에 을사늑약의 부당함과 조선의 중립국임을 선언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조선은 초대받지 못한 나라였습니다. 일본 측의 방해는 예상했던 것이지만 미국과 러시아 등 그간 고종이 그토록 환심을 사려 했던 나라들은 고종의 밀서를 애써 외면했습니다. 결과를 초조히 기다리고 있던 고종에게 돌아온 것은 승전보가 아니라 강제 폐위였습니다. 이날 이후로 고종은 더 이상 대한제국의 황제가 아니었습니다. 문명을 앞세운 약육강식과 야만의 시대. 그는 외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던 임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외교 정책은 하나의 외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다른 외세를 끌어들이는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강대국 간의 세력 균형을 이루어서 독립을 유지하겠다는 고종의 전략은 얼핏 매우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외세는 기본적으로 독입니다. 1500년 전에 김춘추가 외세를 끌어들였을 때는 이 독을 제거할 항체를 함께 키웠습니다. 바로 독자적인 군사력입니다. 이 독자적인 힘과 교묘한 외교력을 결합함으로써 신라는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고종은 항체 없이 독을 썼습니다. 결과적으로 조선은 망했고 고종은 망국의 군주라는 오욕을 뒤집어 써야만 했습니다. 권좌에서 내려와 허망한 세월을 보내던 고종은 어쩌면 깨달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독자적인 힘의 뒷받침을 받지 못하는 외교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말입니다. America first. To
华民族伟大复兴的中国梦。 терпеть какое-то хамство в отношении нашей страны.